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잠금 해제 들어왔습니다. 우선 시장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빠진 영향과 지금 또 이 금투세 이슈는 해결이 됐지만 양도세 10억 원 유지 이 소식 때문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 매물 폭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1%가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연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란불 가득한 증시를 맞게 됐습니다. 우선은 머니맵 통해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가득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 일제히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은행주 다 같이 빠지고 자동차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할 것 없이 빠지고요. 그나마 빨간불 조금씩 들어와 있는 쪽을 본다면 뭐 롯데케미칼 정도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서는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정도가 소폭의 상승분을 켜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 증시 올해 마감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연말에 매물 폭탄 같은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이 확정이 되면서 10억에 대비하지 못한 급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오늘을 시작으로 27일까지는 3일 정도는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이 종목당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어떤 급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의 어떤 조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도에 가져가 봐야 할 똘똘한 섹터나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27일 이후에 좀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전략을 잘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고 섹터나 종목별로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서 똘똘한 종목들 27일 이후 한번 좀 담아보시는 것도 저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똘똘한 종목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은 오히려 담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 정말 찾기가 힘든데 그나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일부 LCC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똘똘한 종목들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 좀 바로미터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 주간의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될 텐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강도 상위 20위까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지금 눈에 띄는 건 여전히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가 강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건설 기계도 일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좀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게 챗봇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챗 GPT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좀 딱 뜨겁게 달군 이슈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 부분을 이거 테마로 봐야 되냐 아니면 정말 구글을 누를 수 있는 진짜 자비스가 탄생한 거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일주일 이상 의미 있게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전 테마주 이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 이슈에서도 약간 좀 벗어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종목 선택은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 보시면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이 연관 종목으로 기관들이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종목을 살펴보면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이제 AI 휴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난 챗봇이라는 서비스를 상용화를 해서 지금 뭐 현금 캐시카우로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이대주주가 SK컴즈였어요. 그런데 10월에 이 지분을 SK텔레콤에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챗봇 같은 경우가 텔레콤사, 통신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영역이 좀 많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이 지분을 가져간 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 이제 동사와 AI 연계, 사업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와 마인즈랩 두 종목 다 현재 공모가 아래에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챗봇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어떤 전자상거래 쪽에서 콜센터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산업은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가 트렌드가 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꼭 반드시 올해 넘어가시기 전에 공부를 해보실
될 필요가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챗봇 테마가 참 생소하기도 하고 관련된 종목들,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들어보면 좀 새로운 테마가 하나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기관의 수급도 이거를 연속으로 긍정적으로 들어왔고 이게 단순히 테마성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자 얘기를 주셨고요. 두 번째가 바로 앞서 체크해봤던 건설 기계 쪽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에 연기금 쪽에서 대창단조나 대동 같은 종목들 좀 매수를 했는데 이 관련주들 좀 체크해보면 농슬라라고 하는 농기계 관련 쪽이 많았어요. TYM이나 대동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네, 일단 건설기계 쪽은 10월 이후부터 강하게 랠리를 펼친 섹터이기 때문에 일부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이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대창제조나 진성TC를 좀 연말 쪽에 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0월, 11월 들어서 주도주였기 때문에 12월에 들어서는 기관 쪽하고 개인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CFD 매수 쪽이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대비해서 회피 물량을 계좌를 좀 교체하는 어떤 좀 니즈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들은 팔자마자 다시 다른 계좌로 담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내년까지도 가져가야 할 종목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중에서도 이제 대동이 여기 수급표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 농기계 트랙터 컴바인 생산 기업이에요. TYM과 함께 그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미국향 수출 증가,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 업체인 디어가 또 판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성수기를 노리고 노후 농기계 자율주행 트랙터 교체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디어하고 주가 갭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저는 주가 갭 메워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대동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수주 공시가 나왔죠. 현대건설 기계로부터 1280억짜리 건설 장비 공급 계약 나왔는데요. 소형 건설 장비인 스키드 로더의 OEM인 것으로 제가 볼 땐 파악이 되어 추정이 되는데 소규모 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뭐 가축 분변 같은 거 치우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주가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개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 영향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내년까지 길게 볼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동종 업계라고 볼 수 있는 디어앤컴퍼니와의 갭을 계속해서 메워갈 수 있고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주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페노션입니다. 어제 해운주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나와서 저도 아침에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누려갈 수 있는 수혜주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리오프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일단 BDI 지수 자체가 좀 눌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페노션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BDI는 반등하고 밸류는 바닥 부근이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향 원자재 수요 부진했고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었기 때문에 BDI가 이제 낮은 레벨을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을 때 원자재 수요가 올라올 것을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 나오면서 이 BDI 지수도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고 벌크선의 시황이 개선될 수 있다, 수익성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해운주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밸류는 상당히 좀 바닥 부근에 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BDI 지수가 아까 이제 제가 많이 올라와서 1723포인트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작년
작년 죄송합니다. 올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원자재 수요가 그렇게 막 올라온 상황은 아니에요.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BDI 지수가 지금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격 반등되는 시점은 내년 춘절 이후 1월 22일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 이후에 기대감을 이제 향후에는 현실화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중국 항군의 철광석 재고가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해서 1.3억 톤에 불과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진행되는 원자재 재고 축적이 지금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방 산업인 어떤 철강 수요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은 양회 이후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낮은 재고 수준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본격적인 것은 3월이지만 실제로는 재고 재축적이 좀 빠르게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고 본다면 1월 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춘절 이후부터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지금부터 기대감을 반영해 가고 있는 구간이고 실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원자재 수요가 언제부터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얘기를 주셨습니다. 내년 1월 말부터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켜볼 종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기관의 매집입니다. 12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밸류는 바닥인데 BDI는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주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년 기준으로 해서 PBR 0.6배에서 7배 사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역사상 저점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은 바로 이 부분을 워낙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에 능한 쪽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12월 둘째 주부터 수급을 급격하게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 추이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면 수혜주 운하 통학료 인상과 그다음에 보험사 회피로 인한 러시아 원유 운반하는 운송 비용이 지금 좀 치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탱커 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올릴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업황은 이제는 바닥 찍고 좀 턴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카타르 LNG 쪽으로도 계약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모멘텀을 좀 갖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업황 회복을 알리는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을 전일 좀 강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과거 해당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이후에 페노션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면 이평선 뚫는 이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초쯤에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일단 12월에는 기관의 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또 그리고 긍정적인 모멘텀들 더해가면서 주가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게요. 네, 목표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페노션 알아봤는데요. 목표 주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 5,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현대 이지웰 인데요. 숨겨진 진짜 경기 방어주.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주 쪽에 관심도 많을 텐데 우선은 좀 음식료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복지 플랫폼 관련된 회사라고요. 네,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가 된다면 결국에 기업이 쓰는 돈을 줄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쪽에선 줄일 수 있겠지만 사실 복지 포인트가 그렇게 큰 금액들이 인당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된 거라 사실은 경기가 어려워도 이거 줄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기업 복지 시장의 50% MS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수취하는 수수료 매출과 상품권 매출이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 매출의 경우에는 거래액을 기반으로 해서 마진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판관비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 비중이 높아질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고객사가 늘어나고 거래액이 늘어난다면 수익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현대 이지웰에 대해서 구조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차트를 보면 사실 좀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올해 4월 정도 예, 한번 말씀을 드렸을 네. 거예요. 4월인지 3월인지. 그때 이제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는 부분이 늦어졌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작년 1월에 현대그린푸드가 동사의 지분을 28%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 현대가 쪽으로 인수가 되면은 고객사가 확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는 고객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속을 좀 들여다보면 동사가 현대그룹의 이 인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계열사들이 각각 복지 포인트 몰을 또 기존에 계약하고 있던 곳이랑 만기가 끝나질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수주를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근데 좀 변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올해부터 현대차를 비롯해서 범현대 계열사 내 복지 포인트 위탁 사업 수주를 좀 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이외에도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쪽으로도 수주 계속 하고 있고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 지금은 좀 오해가 풀릴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 계열사가 이제 고객사뿐만 아니라 또 이건 상품 소싱을 해야 또 복지몰에서 잘 좀 네. 좋은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어도 지금 이 그룹 내 뭐 현대백화점이나 현대홈쇼핑과도 저는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주가가 좀 좋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또 네. 봄이면 이쪽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4월에 주가가 이뻐지는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인데요. 봄 시즌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네. 이제 이 회사는 4월 한 달간 평균 주가 수익률이 16% 정도 돼요. 상장 이후에.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명절이 큰 명절이 이제 1월에도 있기도 하고 네. 연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분기에 상대적으로 복지 포인트의 소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수료 마진으로 이어지니까 보통 주가 수익률도 4월에서 6월이 상당히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의 수익률을 위해서 지금 먼저 선취매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어떤 사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기업이 어려워져도 예산 좀 줄이기가 어려워서 제가 볼 때 경기 침체 우려의 어떤 방어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요. 4월에 또 차트가 예뻐진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최근에 또 식권 대장 앱을 운영하는 벤디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 자회사 인수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자회수 발표한 날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현대 이지웰 동사와 벤디스의 고객사 중복률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너지가 저는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벤디스와의 식단지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활성 사용자가 많은 식권대장 앱과 동사 복지몰을 좀 연동을 해서 또 여기다가 현대그린푸드가 급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3사가 좀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상조나 MRO 쪽으로도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도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좀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 기관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수급도 지금 바닥에서 좀 돌아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내년 1분기에 어떤 실적 기대감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밸류 부분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저금리 시대에서 20배,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서는 20배 수준 유지했지만 지금 10배 안 되거든요. 근데 고금리 인정을 감안을 하더라도 동사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10배 안 되는 수준은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밸류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이지웰 숨겨져 있는 진짜 경기 방어주로 매력
매력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목표가는 8,500원 일차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가 6,3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 페노션과 현대 이지웰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연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